34평, 국평 기준으로 10억이 넘습니다. 수원에서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다. 최근에 1억 5,400. 이건 뭐야? 이건 2배 올랐잖아요. 합천군 인구가 거의 30% 줄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집을 사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 등등 말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본인만의 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깨트리시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즉 시행사, 시공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고 이런 빌미로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다,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거품이고 결국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브 분들도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가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는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안산에서도 분양을 했는데 약간 외곽이죠. 고잔동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외곽인데 제법 경쟁률이 높습니다. 근데 34평 기준으로 8억 정도의 수준인데 분양이 완판이 됐어요.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은 이제 34평 기준으로 13억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입지의 아파트들 이제는 13억을 넘어 14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경쟁률로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비싼데 완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나? 저는 당분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분양가는 계속 비싸질까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게 가장 큽니다. 과거에는 분양가가 아주 서서히 올라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파르게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시즌에 불린 저금리의 통화량, 이 유동성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태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 자재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고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건축 자재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환율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싼 가격의 건축 자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떤가요?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보시면요. 2024년 5,000원대였던 이 최저임금이 10년이 지난 현재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90원, 거의 만원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저임금이 2배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요즘에는요, 이 건설 현장에 하루만 일해도 20만원 내외의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당 20만원 이란 얘기고요. 이것도 기술이 전혀 없을 때 기준이고요.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으신 분은요, 이 20만원에서 1.5배 또는 2배 전후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농촌에서도 인력 풍기난이 일어나고 있죠. 인력이 너무 귀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호박을 따거나
뭐 고추를 따면 8시간 기준으로 15만원 내외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젊은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작업 조건이 좋지 않은 이 건설 현장,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더 어려울수록 비용이 많이 지불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비용을 많이 줘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분양가, 결국 건설비가 중요한데, 물론 땅값도 중요하죠. 건설비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다. 자재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막말로 유동성이 지금 사상 최대로 찍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가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건축자재 해외에서 와야 되는데 환율도 비싸, 해외도 물가가 많이 올라, 배값도 비싸. 그렇게 해서 건축자재 들어오고 있고, 최저임금도 역대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이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건설 현장과 같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돈을 많이 줘야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파트 시행사들이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구장창 본인의 시야로만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는 인구 감소에도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출산율 이제는 1.0명이 무너졌고 0.7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 도시 중에 과거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곳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야 할 거고, 그러면은 이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강역시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지방의 미리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가 주로 감소할 지역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동해시 검색 선택했고 검색. 동해시의 인구는 2008년도에 96,000명, 2024년에 되니까 88,000명, 8,000명 정도 줄었네요. 그죠? 동해의 주공 아파트, 이런 아파트 한번 쳐볼게요. 동해 주공 뜨네요. 이 아파트가 있죠. 동해 청곡 주공 2차 아파트, 150세대, 41년 된 아파트. 세대수도 너무 작고 41년이 됐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을 텐데, 장기간으로 보면 자 6,900만원까지 했던 아파트 2006년에 최근에 1억 450, 1억 2,700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기존 대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네요. 인구는 줄었는데요. 자, 또 다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 자, 상주,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도 인구가 10만 5천 명에서 9만 3천 명, 거의 12,000명 정도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10% 이상 인구가 줄었어요. 그죠? 자, 여기도 주공아파트 있겠죠. 낙양동 상주 낙양주공 아파트. 세대수도 아주 아담하고요. 한 498세대, 500세대 정도 되고 30년 다 돼 갑니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고, 이런 주변의 인프라도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리비 한번 보면 자, 이런 아파트죠.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주변의 상권도 아주 열악하고요. 마트 하나 있네요. 그죠? 낙양 주공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됐냐 보시면 2006년에 4,800만원, 최근에 1억 1,400만원, 그러니까 4,800만원이니까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거의 2.5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냔 말이야. 이상하단 말이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어디 볼까요? 합천 한번 볼까요? 합천 군입니다. 군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작을 거예요. 2008년도에 5만 6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 4만 1000명, 15,000명이 줄었어요. 15,000명. 거의 30% 가까이 줄었다 이거죠. 30% 가까이 인구가 줄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 폭락주의자들이 늘 얘기하죠. 합천 영창주공 아파트가 뜨네요. 여기 입지 좋나요? 입지도 안 좋은 아주 아담한 아파트 3동이 있고 세대수 200세대도 안 되는 21년차 아파트. 그나마 좀 뭐 주변에 강이 있네요. 외로운 아파트네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기간을 보면 자 2010년도에 거래가 있었네요. 5,430. 최근에 1억 5,400. 이건 뭐야? 이건 2배 올랐잖아요. 합천군 인구가 거의 30% 줄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자,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인구가 줄은 건 맞는데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수요가 없을 텐데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졌다. 오히려 과거 대비 가격이 2배에서 3배도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과거 대비 가격이 떨어진 곳이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아파트는 2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구의 감소 대비 이 통화량, 유동성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이 정도라면, 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은 더 많이 올라 있겠죠. 실상이 이런데 아무 근거 없이 인구 감소론가 지방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굳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유동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기 힘들다는 점.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만 당장 오도방정 떨면서 지방의 집을 다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는요, 큰 기회를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언제나 크게 돌려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